최근 우리나라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 글로벌적으로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국면,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크게 반등한 이후에 또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 동안에 좀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맞아요. 네. 102K까지 돌파를 했다가 다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95K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 1월 달과 1분기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1월 달을 지나서 1분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데 2013년도와 2021년도는 1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불리시하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1분기에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2017년도를 보면은 1분기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기에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 기본적으로는 1분기에 무게감을 두어야 되지만 1분기가 부진하더라도 2분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파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변을 넓혀보면은 이번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 바라봤을 때는 아주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트럼프의 규제 이슈가 이제 트럼프 취임식 이후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거는 이 이슈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슈들이 반영이 된 상황에서 거시경제 이슈가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이 흐름들을 갖다 꺾어버리는 움직임들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번 달에 발표되는 나머지 중요한 거시경제 이슈들 다 확인하시면서 취임식 이후에 이 트럼프 규제 이슈들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미 또 이러한 호재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시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들리기도 해요, 작가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잘 캐치를 해서 시장의 방향성들 잡는 데 발빠르게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한다면 거시경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과 항상 저희가 또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거시경제 이슈들 바로 한번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의 움직임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그때도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달러 인덱스 지수도 계속 올라가는데 맞아요.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갔었죠.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올라가다가 시장의 환경이 바뀌니까 바로 다시 반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하는 이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그 영향력은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많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거죠. 그러면은 이후에 어떤 모멘텀들이 새롭게 등장할지를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인덱스 지수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지금 109까지 지금 뚫어내면서 굉장히 좀 높은 고점들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들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장표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가져가면서 최근에 고용지표 중에서 졸트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는 무려 4.7%를 넘어서면서 거의 뭐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주춤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금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들이 다시 고조가 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갖다가 더 많이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를 가장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고 지금 발표되는 1월달 주요 지표들 중에서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30일에 있는 FOMC 미팅입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켜봐야 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상황들만 보면은 뭔가 굉장히 올해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은 올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겁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것은 본인의 임기 초기에 어떻게든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뭔가 경기들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산시장도 같이 부양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 장세로서 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가지고라도 이 관세에 대해서 맞아요. 보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트럼프가 본인이 가져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든지 확인해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기술주를 비롯해서 이 빅테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들도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은 다면적인 자산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보통은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의 많은 플레이어들은 디지털 금보다는 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다시 이 인플레이션 해지에 최적화된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때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가 나오더라도 비트코인은 상승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좋은 어떤 바이 더 딥 기회로서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게 1월 달을 잘 보냈을 때 올해 12월이 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보여지는 차트는 저희가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작가님? 네, 지금 CME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계약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표는 이 비트코인 펀드, 즉 비트코인 ETF와 금 ETF를 비교해 봤을 때 금이 과거에는 이 대체 자산으로서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물론 이거는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금보다 우위에 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적된 유입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금 대비로 비트코인에 월등하게 기관의 자본들이 모여든다는 것이고, 결국은 기관들이 많이 매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큰 손들이 들어오는 거죠. 수요가 그쵸. 늘어가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기관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굉장히 다변화를 시켜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가 의미가 별로 없죠. 수익성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하지만 기관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익 대비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리스크 해지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기관들이 포함할 것인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많은 이 자산 운용사들이 그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식과 채권 6대4 구조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비트코인을 5%라도 편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훨씬 더 월등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 셀링을 하고 있는데 고래 투자자들은 또 매집을 이어가고 또 있습니다. 매집을 이어가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체인 지표로 집계가 되는데 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큰 손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시장의 핵심적인 주체들은 이 상황을 위기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저가 매수 기회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 이슈가 지금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먼 관점으로 1분기를 보시고 올해 상반기를 보시고 올해 전반을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은 두려움 없이 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조정 국면을 좀 겪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들이 많은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닉셀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관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겐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매집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택에 관해서 좀 무마됐던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는 날들도 도래를 할까요, 작가님? 네, 저는 도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외신들 보도라든지 전문 기관들 분석을 보면은 미국의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시각각 담고 있는 집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기관들과 기업들도 포모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대세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담아야 된다는 지금이라도 거고. 담아야 되나? 맞습니다. 그런 거죠? 거기다가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최근에 체코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 총재가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도 비트코인 담아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채택하거나 아니면 준비금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는 제도권화된 자산으로서 대세 자산으로서 올라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은 굉장히 그런 어떤
국면의 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패러다임이 뭔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모아가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들의 채택 소식들도 하나둘 들려오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계좌 허용에 관해서 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계속되는 이제 열린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 규제들을 조금 풀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같이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죠, 작가님? 맞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비영리 단체 위주로 지금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저변들은 어차피 넓어지게 될 네, 거고 맞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현재는 투자할 수 없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자여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나 객관적인 증거로서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대세들을 어긋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위기 그리고 자본의 어떤 유출에 대한 위기들 여러 가지 훨씬 더 많은 부작용들에 봉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들을 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폐쇄적인 정책은 소비자를 훨씬 덜 보호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른 부작용들을 가져오는 그럼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